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한인 업주가 대낮에 거리에서 칼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LA 통합교육부 자료 일부가 사이버 범죄의 온상으로 통하는 다크웹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 50센트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 달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유튜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소들을 돕기 위해 무료 홍보 영상을 제작해 알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전한 무단 횡단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 의류상가에서 한인 업주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15분경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 내 한인이 운영하는 가발 판매업소에 한 쌍의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값비싼 가발을 훔쳐 달아났고 업주 이모 씨가 이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A victim who was involved in a physical altercation. One of the suspects produced a knife and stabbed the victim multiple times. The suspects fled the location. 숨진 한인 업주 이 씨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용의자들을 한 블럭 가까이 쫓아왔다 이곳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반바지에다 운동화 여기서 뻗어가지고 위에 이제 헝겊으로 덮었는데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서 뭐 이렇게 해도 이미 숨을 줬는데 뭐 찔리는 순간에 쓰러지면서. 현장에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던 만큼 용의자들은 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과 여성 용의자는 모두 17살 히스패닉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이 씨는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19년째 비즈니스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 씨가 평소 불의를 못 참는 정직한 성품인데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Same thing happened about a year ago. He chased them down, and they ended up hitting him. He was on the sidewalk, bloodied face, and so it was almost deja vu that this happened again. 한낮에 벌어진 이번 사건에 패션 디스트릭 내 상인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범죄에 더해 치안 부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달 산타모니카 대학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폭행 사건 용의자로 지난달 26일 체포된 크리스토퍼 노아 그리든 2세는 올해 27살로 산타모니카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당 용의자가 최소 2명의 여학생을 캠퍼스 밖으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용의자에게 강제적인 추행을 당했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LA 통합교육부 자료 일부가 사이버 범죄의 온상으로 통하는 다크웹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자로 해커들이 공개한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등 개인정보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가장 민감한 자료의 하나인 사회보장번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커들은 교육부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커는 바이스 소사이어티라는 조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은 오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교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당초 예상보다 일찍 일부 자료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개인정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려는 해커들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측은 연방수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공개된 자료의 전체 범위를 분석하며 전산망 해킹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한라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허리케인 이언 사망자 수가 늘어 이제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는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껏 구조된 사람의 수가 1,600명이나 되는데도 사망자는 계속 늘어 최소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e are working hard to try and safely get you out. So once we get through this stage, then we can work on rebuilding. 복구에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것으로 관계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진 건 물론 60만 가구는 아직 정전 상태고 상당수 가구는 식수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침수 같은 홍수 피해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Floors are ruined, the walls are down, the ceilings have all dropped down, the water level is above the roof. The whole thing is. 미국 동부를 따라 북상한 허리케인 이안의 영향으로 플로리다보다 북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4명이 숨지고 수천 가구가 정전됐고 버지니아에서도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향후 대비책 마련에 $6천만, 우리 돈 86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when the next hurricane strikes, Puerto Rico is ready. Today, I'm announcing more than $60 million in funding to help coastal areas in Puerto Rico become better prepared for the storm.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는 5일엔 최대 피해 지역인 플로리다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5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한 달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6달러 46.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액인 갤런당 6달러 46.2센트를 넘어선 겁니다. 시흥계주 전체 평균 가격인 갤런당 3.8달러보다는 무려 70%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오른 것은 공급 차질에서 비롯됐는데 남가주 지역 정유공장들이 시설 점검에 들어가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데다 허리케인 이안 여파로 타주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정유공장의 가동이 다시 정상화돼야 휘발유 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훌쩍 올라버린 요즘 경쟁적으로 이뤄지던 마트 할인 행사도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트에서 이루어지던 파격적인 할인 행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던 1+1 행사, 여러 묶음의 탄산음료를 사면 한 묶음 정도의 가격을 빼주던 행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설문조사기관 인포메이션 리소스는 유통기한이 명확한 육류를 제외한 일반 식료품들의 할인율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5.1%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의 할인율이 떨어진 것은 유통사들의 공급망 차질과 마케팅 비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브랜드 마켓뿐 아니라 한인 마켓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식품 유통업체들의 공급망이 나아지지 않는 한 식품 가격 안정화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좌석 크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연방항공청은 비상시 대피 시간이 90초를 넘기지만 않으면 항공기 좌석 크기 기준을 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있을 경우 건강에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소 크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 대상의 대다수는 좌석 크기의 최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기준을 만들 경우 좌석 수가 줄어들어 결국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남성의 평균 체중은 약 200파운드, 여성은 170파운드로 1960년대보다 30파운드씩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행기 좌석의 폭은 18.5인치에서 17인치로 오히려 좁아졌고 앞뒤 좌석 간 거리도 평균 35인치에서 31인치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인 유튜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소들을 돕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홍보 영상 촬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부 고객과 뒤이어 여자 손님이 LA 한인타운의 한 치킨집에 들어옵니다. 무언가 어색한지 컷소리와 함께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제작자는 13명의 한인들로 구성된 힘내라 K타운 프로젝트 참여 유튜버들로 고객 평가가 좋은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무료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인 힘내라 K타운 프로젝트에 저도 참여해봤습니다. 투고 손님에게 주문한 치킨 요리를 전달하는 장면으로 현장 분위기는 웃음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유튜버들은 한인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힘든 사업체, 특히 팬데믹 때문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지인들한테 여쭤봤죠. 그래서 여쭤봐서 어디 힘드신 분이 계신가? 그렇게 해서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해서는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유튜브 홍보 영상도 각자 스타일에 맞춰, 채널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한인 유튜버들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맛에 대한 평가를 진지하게 이어갑니다. 한인 업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도와주려는 한인들이 있어 힘이 난다고 합니다. 막 유리도 깨지고 이런 막 강도도 들고 사건이 많았어요. 짧은 시간에. 근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직접 오셔서 자기들이 돈도 내고 사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좀 자기 재능 기부를 한인타운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힘내라 K타운 프로젝트 참여 한인 유튜버들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영상 제작에 나서고 있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할 남가주 지역 한인 유튜버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음력설을 주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영향력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주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주정부에 송부된 음력설 공휴일 지정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음력설이 정식 공휴일로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일반 근로자들도 음력설 당일 업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경찰 공무원 등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순환 근무에 투입된 경우라면 대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시아계 이민자의 다양성과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음력설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인종은 전체의 15.7%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전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횡단할 경우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을 수 있는 자유법안에 따르면 차량이나 다른 이동수단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전이 보장된 상황인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도 티켓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달려오는 차가 없고 충분한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처벌을 면하지만 차량이 달리는 구간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필팅 주하원 의원은 경찰이 단속을 명분으로 흑인 등 소수계를 체포하는 인종차별적 검문 관행을 막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이번 달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KBTV 이하예 기자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10월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월 한 달을 가정폭력 인식의 달로 선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뉴욕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직도 많은 뉴욕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하며 이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로써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방법들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뉴욕주 가정폭력 예방사무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가정폭력 예방을 홍보하는 차량 번호판 디자인을 선보이며 오는 5일 수요일부터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2022-2023 회계년도 예산안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9천만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6만 5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집계돼 가정폭력 핫라인 신고 역시 45%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은 전화 800-942-6906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 시간 갈등 관계를 빚어온 CNN 방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플로리다 포트 러더데일 법원에 CNN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CNN이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인종주의자, 폭동 선동자 등으로 규정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CNN의 이 같은 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에 4억 7,500만 달러, 원화로 6,835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CNN을 비롯한 전통적인 미디어와 반목해왔으며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소송을 서슴지 않았는데 2016년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고소했지만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습니다. 개인 파산 시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파산법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1976년 이전처럼 개인 파산 시 학자금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로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빚 부담을 덜게 됐지만 전체 융자금 상환자의 45% 수준만 전체 탕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빚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조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파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 선고 후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신용카드와 일반 융자 등 개인 채무에 대한 빚은 전액 청산되지만 주택과 학자금 융자에 따른 빚은 탕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논의됐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정기국회를 맞아 정부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가부가 수행해온 청소년 가족정책, 여성의 권익 증진, 양성평등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기구, 인구가족정책본부가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덩치가 커진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방안 역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어서 개편안이 통과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문제 등으로 전국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동부 요충지를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탈환에 성공할수록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주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넘게 지속한 공격으로 러시아군 보급로 완전 차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Превосходящими танков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на направлении Золотая Балка, Александровка противник сумел вклиниться в глубину нашей обороны.
동북부와 달리 정체됐던 남부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승전고를 울리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을 수복한 데 이어 지난 1일엔 동부 돈바스의 관문 도시 리만을 탈환했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되찾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Відновити економіку, повернути людей. Ми маємо звільнити в повному обсязі свою територію. Тільки це є запобіжником подальшого розвитку війни.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거둘수록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유혹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점령지가 공격받으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정부 수장이 러시아 정부에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조언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У нас использовани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оисходит на основе того, что излож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доктрине. Каких-либо иных здесь соображений быть не может. 러시아는 핵무기 또는 다른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 영토가 실질적 위협에 직면한 경우 핵무기 사용을 허용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